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볼 때 왠지 모를 기묘함과 소름을 느끼게 되는 불쾌한 골짜기라는 현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간과 닮은 무엇인가 혹은 상식 밖 기괴한 장면을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끼는데요. 이는 우리 뇌가 0.1초 만에 오류를 감지하고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위험해 라고 생존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를 저희는 불쾌한 골짜기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내 옆에 누워있는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들의 미소에서 이 끔찍한 불쾌한 골짜기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3의 시선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아내를 흉내내는 기괴한 괴물로 변해버렸다고 주장한 한 남자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023년 10월 12일 밤 1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미국의 한 한적한 교외도로 30대에 잘나가는 건축가 데이비드는 아내 사라와 함께 결혼 5주년 기념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시절에 만나 10년을 함께한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완벽한 커플이었죠. 하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진 거대한 화물트럭이 부부의 차를 덮치면서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아내 사라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 데이비드는 머리에 심각한 충격을 받고 무려 한 달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데이비드가 눈을 뜬 건 11월에 눈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아내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죠. 놀랍게도 데이비드는 기억상실증도 없었고 언어나 인지 능력도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네 가족,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단 하나, 데이비드의 마음만 빼고 말이죠. 퇴원 후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 데이비드는 인터넷 익명 공포 게시판인 레딧의 노슬리 커뮤니티에 기괴한 일기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도대체 데이비드와 사라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올린 글들을 분석해보면 확실히 뭔가 기이한 아내 사라의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의문점. 아내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지만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인터넷 게시글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내는 내가 아는 사라와 외모, 목소리, 심지어 우리 둘만 아는 첫 키스의 추억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보면 미소 지을 때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단 1%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의 미소는 미세하게 기계적이고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다. 눈을 깜빡일 때 완전히 감기지 않고 흰자위가 항상 남아있다. 저건 내 아내 사라의 가죽을 훔쳐 입은 정체불명의 사기꾼이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평생 커피를 입에도 되지 않던 아내가 데이비드와 똑같은 방식으로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데이비드는 확신합니다. 저건 사라가 아니라 스키노커 같은 괴물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의문점, 집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소름 끼치는 경고 메모들입니다. 어느 날부터 데이비드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옷장 및 화장실 거울 뒤 냉장고 틈새에서 누군가가 숨겨놓은 쪽지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다. 먹지마. 진짜 사라는 지하실에 갇혀있을지도 몰라. 저 괴물이 밤마다 네가 자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 누가 이런 쪽지를 남긴 걸까요? 외부의 침입자였을까요? 놀랍게도 필적 감정 결과 그건 데이비드 본인의 글씨였습니다. 자신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써놓고도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집안에 있는 아내를 흉내내는 존재를 향해 생존의 경고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아내는 전설 속의 요괴인 스킨워커다. 외계인에게 납치된 후 도플갱어로 교체된 것이다. 당장 집에서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온갖 흉흉한 괴담과 조언들을 쏟아냈죠. 데이비드는 점점 더 아내를 피했고 아내가 요리해준 따뜻한 스튜를 쓰레기통에 처박거나 반려견에게 던져주는 기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데이비드는 아내가 다가오려 하면 부엌칼을 집어 고함을 치며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였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데이비드의 아내는 데이비드의 말처럼 뒤바뀌어 버린 걸까요? 사건은 한 달 뒤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침실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흉기를 쥐고 있던 데이비드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다름 아닌 아내 사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데이비드의 귓가에
억눌린 울음소리와 함께 익숙하고도 따뜻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데이비드, 나 너무 무서워.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순간 데이비드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맙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따뜻한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던 진짜 사라였으니까요. 진짜 사라가 살아서 내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역시 밖에 있는 저것은 가짜였다. 데이비드는 일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실에서부터 천천히 방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 잠시 후 덜컥 문이 열리고 그곳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가짜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확신했습니다. 저 괴물이 내 아내를 어딘가에 감금하고 내 아내의 목소리마저 흉내내며 나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성을 잃은 데이비드는 흉기를 휘두르며 가짜 사라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웃의 비명소리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쳤을 때 거실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러진 거실 바닥에는 피투성이가 된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데이비드는 아내의 목을 조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어디로 빼돌렸어? 라면서 말이죠. 체포된 데이비드는 조사실에서도 역시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는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죠. 형사님, 난 살인범이 아닙니다. 내 진짜 아내는 따로 있다고요. 내가 죽이려고 한 건 내 아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역겨운 가짜란 말입니다. 난 내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빙의? 외계인의 납치극?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은 데이비드의 망가진 뇌가 만들어낸 잔혹한 환상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법원의 명령으로 실시된 정밀 뇌신경 검사 결과 데이비드는 교통사고 당시 뇌의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로 이어지는 신경고리에 치명적인 단절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카프그라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시각적으로는 아내의 얼굴을 인식하지만 뇌에서 사랑이나 친밀감이라는 감정적 화학물질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이 손상되어 상대방 얼굴에서 아무 감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뇌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저 사람은 얼굴은 똑같지만 감정이 안 느껴지니 가짜, 사기꾼이 틀림없어 라고 합리화해버리는 무서운 질환이죠. 데이비드가 아내에게서 불쾌한 골짜기를 느꼈던 건 아내가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스위치가 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통화 속 진짜 사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세계적인 뇌신경학자 라마찬드란 박사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카프그라 증후군 환자는 얼굴을 직접적으로 볼 때 가짜라고 느낄 뿐 청각을 통해 목소리를 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각신경만 끊어졌을 뿐 청각신경은 감정 중추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즉, 거실에서 데이비드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었던 아내의 목소리는 데이비드의 귀를 통해 진짜 아내로 인식되었지만 그가 방문을 열고 시각적으로 아내를 직접 마주한 순간 뇌는 다시 그녀를 가짜 사라로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슬픈 것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내 사라일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남편의 눈에 비친 자신은 끝내 괴물로 인식되었으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카프그라 환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짜, 괴물 취급 등을 받으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생명의 위협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데이비드는 현재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중증 정신병동에 수감 중이고 여전히 진짜 아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매일같이 애절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3의 시선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괴물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뇌가 만들어낸 기괴한 감정의 오류, 카프그라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